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고자 창업을 결심하게 된 유니스트 박사과정 팀 로드의 대표 김유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드론과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오염물질 분석 시스템의 실생입니다. 저희 팀 철학은 환경의 완전한 이해고요. 이를 통한 인류의 올바른 발전이라는 것을 팀 철학으로 갖고 있고, 저는 팀 리더인 김유빈입니다. 저희 팀원은 총 10명입니다. 박사급 3명과 대학원생 2명, 학부생 5명이고요. 팀의 전공 분야는 분석학, 영상처리, 드론 운영, 기내 마케팅 등 다양합니다. 먼저 아이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드론에 저희가 개발한 빠르고 간단한 화학 분석 장비인 레버넌 디스크를 결합하고 레버넌 드론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무인 자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사태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발암물질 하천 유입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벌어진 혼란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K-워터 실제 수자원공사 쪽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인데 오염물질 정보들이 있는데 대부분 교정 중이죠. 이 말의 뜻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환경 정보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기존의 방법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시료 채집을 실제로 사람이 가서 시료를 뜨고 저장을 위해 얼리고 실험실로 돌아와서 해동시키고 그 다음에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미 사람들이 물을 마신 이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레버넌 드론을 이용해서 즉각적인 무인 자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빨리 측정하고 빨리 데이터를 날려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레버넌 디스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드론 하부에 붙여지는 건데요. 원심력을 이용한 복잡한 분석 프로세스를 디스크에 자동한 건데, 간단히 말해서 레버넌 디스크, 연구실의 복잡한 과정들이 디스크 안에 일치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디텍션, 즉 분석까지 올인원해서 바로 샘플 투 앤서가 됩니다. 즉 샘플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디스크가 환경 분석 디스크인데요. 이런 수질 분석을 했던 이유는 이제 녹조나 이런 부영향화라고 하죠. 그런 걸 일으키는 애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게 했고, 이것은 기존 측정 머신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그대로 채우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싸게 있습니다. 한 기존 방법 같은 경우 이틀 정도 걸린다 지금 저희는 7분 30초 정도 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결국 환경은 규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학문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과 신뢰도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존 방법과 저희 방법을 비교해봤습니다. 실제 천수만 물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비교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기존 방법은 사람이 손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드 오류가 크겠죠.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전자자동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핸들링 에러, 즉 손에 타는 에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SCI 논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봤는데 우선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을 목표로 시제품을 좀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 현황 같은 경우는 가격과 편의성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분석 장비가 기존 장비보다 가격과 편의성이 있어서 충분한 경쟁 무게에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 구성도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는 초기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외 같은 경우는 인도의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 빅뱅 솔루션과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인도 환경부와 국방부 쪽을 타깃으로 현재 사업 계획서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앞에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누구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쪽에 갖다 주면은 한 달, 2달 안에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의 경쟁력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즉 데이터 비즈니스.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다 갖고 난 뒤에 그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함께 어우러서 딥러닝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즉 환경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금만 변해도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는 뭔가 온도가 좀 달라졌다, 뭐가 어디 아프다 라고 하면 내일 비가 오나 아니면 내일 또 구름이 많이 끼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 딥러닝 프리딕션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환경 정보 같은 경우 각국의 환경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정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 인크립션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적용할까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한 논문과 특허고요. 이것은 환경 분석 관련 논문과 특허만 나열해놓은 것이고 다른 이제 저희 팀원들의 이제 논문과 특허는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끝났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멘토징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기존 방법보다 가격은 어느 정도 싸던가요?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연구실에는 굉장히 큰 장비입니다. 5억 비싼 건 5억 아니면 좀 더 싼 건 3억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디스크 같은 경우 한 장에 한 22, 30만 원 정도 팔릴 예정이고요. 디스크 돌아가는 머신이나 레버노 드론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정확하고 싸고요. 대신 이제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건비가 제로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수질 같은 경우는 물론 빠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저 기구를 사용해서 빠르게 측정해서 대응해야 하는 촉각을 다투는 영역인가요? 예,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먹는 물과 또 이제 호수에 있는 물 또는 이제 농업용수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 나가서 그 세부 목록이 있습니다. 측정해야 되는 세부 목록. 그 중에서 이제 그 세부 목록에서도 분기별로 측정해야 되냐, 바로바로 측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가이드라인은 현재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발암물질 같은 게 들어갔다 또는 더 뭐 심각한 중금속이 들어왔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타겟은 촉각을 나타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또는 이제 좀 더 사람 몸에 유해한 또 계면활성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타겟으로 맞춰서 그 부분에 좀 더 개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시장 타겟하는 고객은 누군가요? 고객은 B2B, B2C인데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부의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환경부의 이제 수질 분석 관련 예산만 2천억 정도 되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되고요. 부양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B2B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만나봤는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라 타이 진짜 실수로 버린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드론 부분만 빼고 자동화해서 얘를 측정할 수 있는 걸 공장에 달게 된다면 이쪽한테 인슈런스 줄 수 있는 거죠. 너 이만큼 나와서 준비해. 또는 이제 정부 쪽과 여기에서 이 업체는 우리의 이제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나왔을 때 오염물질 나왔을 때 정부 쪽에서 알고 규제를 한다 했을 때 좀 더 덜 할 수 있겠죠. 이게는 얘네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받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또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모니터링 솔루션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네. 24시간 뭔가 되게 평상시에 우리가 필요 없는 상황에다가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 이슈가 발생된 것을 파악하는 게 모니터링 솔루션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드론의 형태로 통해 가지고 뭔가 되게 주요 스파이스 날아가고 이걸 빠르게 분석하는 형상도 상상은 가능한데 보통은 설정으로 24시간 해당 위치에서 뭐 공급된 전력 기반을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수질이라는 것도 되게 뭔가 그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센서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드론이라는 형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신 원인은 약간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사실 네 정확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24시간 측정하고 있는 목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겟에 따라 다른데 타겟이 좀 더 복잡하다, 좀 다른 SA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측정하기 힘들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조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물은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런 생물이 아닙니다. 물이 대기는 차례식입니다. 대기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이펙트가 없는데 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오염물이 100만큼 있는데 그게 저수지에 있고 호수에 있고 여러분들 드시는 먹는 생물에 있고 또는 다른 수돗물에 있다 했을 때 모든 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냥 시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고 또 더러운 게 끼게 됐을 때 당연히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서울시 물제 환경 측정할 때 각 회사마다 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스탠다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는 괜찮아, 이 회사는 괜찮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는 통합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모니터링은 되고 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 모니터링 24시간 하고 있는 곳에 드론 없이 저희 그 레버논 디스크만 예를 들어 저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저기에 센서블을 대처하시는 역할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을 달지 않고 드론은 샘플링만 하고 실제로 이 레버논 디스크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스테이션에 샘플링을 여러 개 해서 갖고 오면은 각각 분석하는 거, 분석 자동화하는 시스템도 생각하고 있고요. 비단 그 드론 시스템을 사실 강 주변에 설치하게 되면 강이 범람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독립된 다이슨랜드 섬 형식으로 해서 스테이션 개발하는 것도 그게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사람이 아예 못 가는 곳, 기계 설치하기 힘든 곳, 그런 곳에는 이제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즉각적인 분석은 사실 대기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국방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화생방 상황에서 지금은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드론이 가서 바로바로 센싱해서 데이터를 군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작전 지역에 뭐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걸 알려줬습니다. 지금 레버논 디스크도 관심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랩에서는 액체에 대한 분석만 가능한 것처럼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 것까지 분석 가능하고 네.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레모노디스가 제일 많이 활발하게 커머셜라이즈된 한글 사업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사람 생체 데이터입니다. 피를 분리하고 이제 피에서 뭔가를 측정해서 생체 데이터를 얻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통의 경우 재활용이 안 되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번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들 때문에 결과 검사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신뢰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포저블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포저블로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 신뢰 정확도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 아까 보시는 이런 애들입니다. 담가 있고 24시간 셀프클리닝에서 측정한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셀프클리닝 기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고장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신뢰도 입장에서는 저는 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멘토진 질의응답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김유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NI 파비스 대표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는 태스크 어시스팅 AI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보통 AI라고 하면 이 둘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알파고와 영화 아이언맨 자비스인데요. 알파고는 바둑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사람의 실생활이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AI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비스는 이런 세 가지 IT 기술을 사용을 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사람의 실생활과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AI를 태스크 어시스팅 AI라고 부르고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식재산 IP 분야의 태스크를 어시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IP 분야의 데이터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몇백조 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 사이에 IP 출원 건수가 60%포인트 성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적합성과 시장의 규모 때문에 저희는 IP 분야에서의 태스크 어시스팅 AI 하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체 IP 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낸 건데요. 본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 디자인, 브랜드에 대해서 서로 모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업무 중에서 제 앞단의 선행기술 조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데이터 열람 정도나 반복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걸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IP 검색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분들이나 조사관, 변리사분들, 일반 특허 출원자분들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면
아직도 몇백만 건의 특허를 일일이 클릭해가면서 검토해야 되는 건 똑같고 선행기술 조사라는 것 자체가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퀄리티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데이터 자체를 머신러닝 시켰고요. 그걸 통해서 IP 분야에서 의미 검색을 할 수 있는 WSIP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고객들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말하듯 편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단시간 내에 고품질의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비스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파비스에 단문이든 장문이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저희 파비스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분석해서 테크트리를 그리고 유사 문헌을 찾아내서 하나의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비스가 입력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런 나열식 검색이었다면 테크트리를 그려서 파비스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 문헌들을 찾아서 어디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 아이디어가 특허로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면 특허사무소에 전화하고 서류를 주고받고 그리고 특허사무소에서는 몇백만 건의 특허를 검토하고 하면 1, 2주가 걸렸는데 저희 파비스의 간단한 업로드를 통해서 7초 안에 보고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파비스를 총 3가지 스텝을 통해서 공급하고 배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대량의 선행기술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파비스의 퀄리티를 높여가고 사스 모델로 웹사이트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년에 50만 건 정도의 IP가 출원되는데요. 그 중에 1%인 5천 건만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매출 10억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12월에 첫 매출 계약을 해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팀 D&I가 5명과 함께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는 특허청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IP와 신뢰성 측정 같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정부 기관과 기술 기관들로부터 하이테크 기업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G 전 계열사와 함께 파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6개월 동안 진행 중입니다. 저희 D&I너들은 이 세상의 모든 태스크를 어시스팅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토진 진행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실 때 저희 터지는 데 한 2초에서 3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냥 터진 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국내외 컨설팅 회사에서 네. RPA라는 방법으로 도입을 해서 되게 많은 곳에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과 경쟁했을 때의 강점이란 무엇일까요? RPA가 그것도 제가 RPA를 잘 몰라서요. RPA가 만약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강점은 특허 쪽은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텍스트 데이터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형태소 분석기를 저희 걸로 파비스 걸로 만드는데 6개월에서 7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RPA에서 뭔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전문 용어는 절대 잡아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엔진 자체를 개발하는데 6개월, 7개월 쏟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리소스가 훨씬 많은 업체가 진행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리소스라고 하시면 데이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 자원도 있을 거고 저희가 데이터를 특허청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는데 국내와 해외의 모든 특허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 양으로 환산하면 30TB가 넘어가고요. 전 세계 1000만 건이 넘는 특허 데이터를 다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어느 업체에도 꿀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데이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적으로는 다른 업체와는 좀 다르고요. 인력 자원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 개발자들이나 이런 그리고 전문 팀 내 전문가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
특허청과 특허 법인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고요. 지금 LG와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적인 그런 리소스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커버가 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아티클들의 경우에서 이제 내용 요약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는 한다라고 해서 솔루션 나온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은 생각보다 좀 애매하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이제 선행 기술에 나와 있는 그 문제와 단어를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일러스트링해가지고 보여주는 기술이 사실 맨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개발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어려우셨고 그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건 데이터 확보였고요. 데이터 확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아까 질문해 주셨던 형태소 분석기 특허 쪽에서는 전문 용어들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형태소 분석기들은 플라즈마라는 용어를 해석해내지 못하고요. 플라 끊고 즈마 이렇게 분석을 해내거든요. 근데 저희 걸 사용하면 플라즈마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게 그걸로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란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때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문헌이 어떤 게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한 게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파비스,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에 있던 유사 문헌을 찾아낸 그 변리사분들이나 조사관분들의 인지 과정 자체를 파비스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때 그 미리 학습한 인지 과정에 의해서 유사 문헌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신뢰성이 지금은 보통 인공지능이 실생활 활용이 되려면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85%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에는 60% 정도 됐었고요. 학습시키고 난 후에는 75%, 80%를 못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내고 나면서 파비스가 조금 실제로 지금 파비스.ai에 접근을 하시면 사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좀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인지과정 자체를 학습한다는 거. 네. 그 자연어 찾아하는 데 있어서 네. 그 국문 자연어 찾아하고 영문 자연어 찾아니까 네. 생각이 정확도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영문을 기준으로 하는 국문을 둘 다 됩니다. 둘 다 하는데 네. 그 신뢰도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자연어 처리 기술만 보면 영어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부족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커버하기 위해서 룰베이스로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측정에 있어서 국문과 영문에 있어서 모두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그 설계도 조사를 할 때 네. 정확성이 이제 뭐그 특허법인들에서 받는 자료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려면 정확성이 예를 들어서 90%가 네. 80%인 경우는 완전히 밸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까 한 10%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메꿀 생각을 하시는지. 네, 지금 지금 계속해서 이그 기계학습을 계속 시키면 네. 이게 가능한지. 네. 아마 그 저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몇팀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저쪽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9월 달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오픈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참고 자료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퍼센트의 신뢰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LG 스타트업 몬스터 지원을 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LG나 삼성, 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특허 쪽에서 에러가 나버리면 모든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어디보다 엄밀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G의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다 받아서 다시 학습을 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퍼센트에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기계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신뢰성은 계속 높여가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도 신뢰를 하고 사용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역시 LG 법무팀과 함께 어떤 10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요 10가지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 채점을 통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사람들에게 믿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뭔가 선행기술 조사가 딱 나오진 않고 유사한 문헌 탑 100,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문헌 100건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파비스가 잘 찾아내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키워드가 비슷한 게 아니라 내 기술의 메커니즘 자체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진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연식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중후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사람들의 발과 그 발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또는 등산을 하시다 보면 아이고 다리야 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되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발이 아니더라도 발이 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뭐 대부분 다 족저근막염 한 번 정도는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아기들이나 노인분들은 잘 넘어집니다. 근데 이 잘 넘어지는 게 단지 아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적어서 어릴 때문일까요?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임상 쪽에서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스마트 신발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좀 비쌉니다. 깔창 하나 사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발을 사려도 한 40만 원 정도. N사의 유명한 거는 84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야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그 해주면 그런데 그 정도의 좀 퀄리티가 나올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의문점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만들어보자. 너무 싸면 뭐 영업은 안 되겠지만 좀 적당히 싸면서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좀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블루투스 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안 사용합니다. 한 조금 사용하다가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책상 위에 어디 곳에 다 핑계쳐 넣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적으로는 스마트폰하고도 이별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인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신발의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미 시장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50%가 넘습니다. 시장 총의가 되게 작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또 우리나라 제품이 하나 있네요. 삼성전자 사회벤처에서 만들어진 서피드 IOPC라는 제품인데요. 이 부분들은 골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죠? 프랑스에 있는 이피크니라는 기업은 거의 저희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이만큼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고 매력적인 아이템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 정도의 지금 실제 시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조각을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새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된다는 것들도 저희가 이미 논문과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의 프로토콜이 나오는데요. 최초 우리가 개발했던 조각 센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주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발이 된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발의 중심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다음에 왼쪽 무릎이 좀 안 좋거나 발목이 안 좋으면 반드시 이렇게 요 데이터들이 뭐냐면 조갑의 중심을 이제 쭉 시간대로 측정하면 이런 중심의 분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S자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가 아프면 안 좋으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1차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거는 저희 학생이 측정을 했는데 얘도 보면 약간 왼쪽 이 골반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가 약간의 바이어스가 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임상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요즘은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패턴인식 알고리즘보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쓰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5분 피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내용 다 뺐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마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디어는 아까 그 블록체인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펄핏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신발을 안성맞춤 잘 맞춰준 그 신발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기술과 이 안성맞추는 신발을 잘 맞춰가지고 얘네들하고 결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펙 코인이라는 건데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그만큼 코인을 주게 됩니다. 이 영국에서 지금 유럽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보상 시스템과 요 디프렌치인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 외국인 본사가 있으니까 지금 그 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지원해주는 펀딩에 대한 파운데이션 그룹이며 물론 그 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자기 데이터를 제공하면 물론 이더리움 또는 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들의 조각 데이터, 즉 자신들의 로그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시스템을 플랫폼을 구축해 보겠다는 게 저희 아이디어의 메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도 많긴 한데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건 돈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건강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저희가 오퍼가 왔는데요. 자율주행차의 핸들에 대한 그 사용자, 운전자가 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터치 센서가 필요한데 그 터치 센서를 정전압 방식이 아닌 저희 쪽 센서 방식으로 좀 해서 납품을 해달라는 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네, 부분이 간단하게 줄여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R&D를 공동 R&D를 기획 중이고 곧 스타트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여러 가지 인적 자원 아직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신발이 신도도 마찬가지로 과학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신발이 단순히 신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맡아줄 수 있는 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질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정확한 목표 타겟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 타겟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까 그 기존에도 뭐 기부 방식에는 뭐 비버프나 캐시워크 같은 관련된 그 사용자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과 뭐 유사하게 생각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지 사실 지금 발표하신 거로는 너무 브로드해서 정확하게 사업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저희가 지금 좀 타겟으로 한 부분들은 이런 근골격부 질환자들 또는 일반인들이 그런 관련된 질환 또는 질병에서 보험사들이 보험 수익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질병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메인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저들에 대한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게 되게 어려운. 모호하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빨리 많이 방금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펄핏이라는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하고 거기서도 일부 지금 자신들이 모아놓은 그 유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일단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 디프레인 체인이라는 이 파운데이션 그룹하고 협업을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하거나 원하고자 유저들을 저희가 일단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일반인 유저 그룹들이 우리 쪽 그 신박 또는 깔창을 그냥 유상 제공해서 신으면 데이터를 자기들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보험사 또는 이쪽 부분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신발을 착용하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 이거를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그거를 고도화시키실 수 있고 유저들 확보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할머니라든지 노인분들은 블루투스가 뭔지 모르고 스마트폰이 뭔지 모릅니다. 네. 휴지폰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이 깔창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깔창이 그냥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들어 옮겨주는 게 저는 최종적인 이 서비스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잘 쓰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매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모델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다른 타겟층인 유아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은 스마트폰 환경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의 데이터들을 쉽고 사람들이 거주장스럽지 않게 전송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깔창 네,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 장시간 다니는 가능이 됐는데 네. 배터리가 안전하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1차 시제품을 만들었는데요. 160mAh 정도의 조그만한 배터리입니다. 이거에 이 정도 되는 배터리인데요. 그걸 가지고 한 달 정도가 계속 켜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도 깔창을 좀 바꿔야 저희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품 주시는 게 소비자들 나중에 예를 들어 원가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실 그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원가는 지금 1차 그냥 실험실용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소비자가만 해도 그냥 깔창 하나 만드는데 5,000원이면 충분했었습니다. 제조 원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압력의 그 센서 민감도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센서의 민감도는 사실은 그 바이어스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 한 100kg 정도 용량의 100kg의 사람이 올라와서 쓸 수 있게끔에 대한 부분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좀 더 용량이 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용량이 작은 부분, 중량이 작은 부분들은 따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 문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매번 해야 되니까.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발, 성인이 신는 신발을 아이가 신으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좀 안 되겠죠. 그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계기로 협업을 진행하시게 된 건지 설명 좀 요즘 그 자동차 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는 지난해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 1차 그 밴드 기업들이 자동차 핸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 핸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핸들 안에 이제 정전 용량식 터치 센서를 만들어달라는 게 현재가 제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글로벌 1위 하는 그 부품 회사가 루센그룹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독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그런 걸 국산에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제 1차 현대에서는 그 부분을 빨리 극복해서 빨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허의 정보가 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선택이 돼서 이제
아직 그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2차 킥오프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멘토진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